여름에 지친 몸들을 어떻게 잘들 다독이고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람 싱그러운 속에서 부디 건강들 하시길 빕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채널 24K에서는 하인리히의 법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이래서 해설도 한 적이 있고, 그 이외에도 한두 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제 하인리히의 법칙의 마지막 단계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거의 종점에 다 와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이 시중에서 살아가는 속에서도 실증되는 경우가 많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모여서 조금 더 큰 사건 사고를 만들고, 이것이 모여서 다시 결정적으로 큰 사고를 만든다는 이 하인리히의 법칙, 이거를 우리의 속담 속에서도 이런 현상을 발견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거죠. 처음엔 바늘만 훔치던 도둑이 바늘 훔치다 보면 그 다음에 옷도 훔치게 되고, 옷을 훔치다 보면 그 다음에 소를 훔치게도 되고, 이렇게 작은 사건 사고 부정적인 요인들이 뭉쳐서 큰 사건 사고를 만드는 법입니다. 고금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지요. 역대로 추악하게 멸망한 절대 권력들, 그런 권력들의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다가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런 현상을 참 많이 발견한다. 처음에는 현군 소리를 듣고 참 정치 잘한다, 똑똑하다 이렇게 이제 평을 받던 그런 인물들이 어떤 동기로 해서 한 번에 잘못을 하게 됩니다. 잘못하고 보니까 그게 재밌어요. 잘못해도 별일도 생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여러 번 자꾸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일들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족쇄가 생기게 되고, 그 속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간다. 그러다 보면 자기 혼자서 실수하고 잘못하던 것으로부터 신하들이라는 패거리를 끌어들이고, 그들과 함께, 물론 간신배라고 부르는 이런 신하들이겠죠. 그들과 함께 조금 더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덫이 되고 자기 발을 자기 스스로 이제 찍는 이런 도끼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권력을 말아먹고 나라를 국 말아먹는 이런 일까지도 저지르게 되지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연산군 같은 그런 경우에 황폐한 통치가 그런 사례였고, 광해군도 처음에는 참 훌륭한 군주가 될 차지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 컴플렉스를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실패한 군주가 되기도 하고, 이런 예는 동서양에 널렸습니다. 얼마든지 있죠. 로마의 최고의 실패한 황제, 그걸로 정평라에 있는 네로나 카리굴라 같은 이런 황제들, 그들의 실패, 그들의 광란, 이런 거 안 보더라도 중국의 10왕조가 서로 바뀌어갈 때에 그 마지막 전환기를 맡았던 황제들이 보여주었던 과정들이 거의가 하인리히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세 최고의 악마라고 전 인류가 손가락질을 하는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던 독일, 이걸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애국주의적 열정에 사로잡혔던 청년 개혁적 정치인,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나치라는 권력에 차차 길이 들고 맛이 들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인리히의 법칙의 과정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 마지막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3제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야망 속에서 모든 인류의 최악의 괴로움을 던져주고 자신조차도 구제하지 못한 그런 비극에 다다르게 된 거죠. 이런 이제 권력자들이 패망하는 과정을 쭉 보다가 거기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독재자들이 패망해 갈 때 맨 마지막 단계에 보여주는 예외 없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언론을 막는다는 겁니다. 간관들과 충신들의 접근을 전부 차단하고 공적인 언론이 존재하게 된 그런 시기에는 그 언론들을 탄압하고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죠. 시중의 돈을 소문까지도 차단하려는 그런 허무한 노력, 거기에 빠지기가 십상입니다. 하기야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들과 소통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애초에 뭐 독재자라는 소리 들을 일도 없는 사람이겠지만 하여튼 모든 권력에 취한 독재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경험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에 집에 배달되는 신문이 그때는 납활판으로다가 활판 인쇄를 해서 신문이 나올 때죠. 그게 북북 이렇게 긁혀있는 그것으로 인쇄돼서 나온 신문을 봤습니다. 아주 오래 봤죠. 검열을 했으니까 신문을. 그러니까 활판을 긁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밑에 광고란에 신문에 광고란이 텅 비어 있었죠. 이런 신문을 저는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통령들이 참 임기 시작해서 조금만 지나고 이제 끝으로 갈수록 하나같이 투덜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내가 잘하는데 홍보가 이렇게 안 돼. 이게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안 알려지지? 늘 자기는 잘하는 것이었고 이거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되는 언로가 막혀 있다. 언로가 제대로 동작을 못한다. 이것이 불만이었죠. 그거 다 그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다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언론개혁에 아주 지독하게 집착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중앙기관의 기자들의 브리핑룸을 통폐합을 시켜버리고 문짝에다가 못을 받고 이렇게까지 언론을 잡으려고 하는데 집착했었죠. 결국 그의 마지막에는 여론조사 조사기관별로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하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 5%라는 치욕적인 결과를 만들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패족이라고 부르면서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서 퇴장했던 사람들이지요. 물론 채널24K는 지상의 완전한 언론이라는 것이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 인정하고 잘 압니다. 어차피 사람의 의견이고 그것은 패거리를 어느 정도 다 만들게 마련이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세상 만사인데 어떻게 그 사이에서 가장 정답을만을 제시하고 사감이 없으며 객관적이기만 한 그런 언론이라는 게 그런 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이 왜 채널24K에서도 수시로 지적을 합니다마는 대단히 선정주의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이지 못하며 객관적이지 못하고 뭐 이런 경향성에 빠져 있다라는 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사회는 어떻게 좀 더 좋은 언론을 가질 수 있겠나, 가져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쪽의 길을 계속적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이 전 세계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독재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으면서 그런 독재적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의 입을 징벌로서 틀어막으려고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거야 두 번 다시 생각할 이유가 없는 헌법의 유린이라고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봉쇄하는 일이라고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인간들은 언어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내일을 설계하고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한 사회에 주어지는 언론의 자유, 그것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무슨 민주주의가 어떻고 이런 거창한 얘기 하지 않더라도 그렇지요. 그래서 채널 24K는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 통제라는 것을 둘러싼 이 난맥, 그 현장의 모습 속에서 하인리히의 법칙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장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 요소까지 드디어 이제 칼날이 들어가고 도끼날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사회에 대한 결정적인 피해를 입힐 어떤 대형 사건, 그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과연 그런 사건이 무엇일 것이냐? 그것은 채널 24K에서는 이미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는 지금 여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제대로 된 바랄 만한 후보를 내지 못했을 때라는 가정하에서 상상을 펼쳐 보였던 적이 있으니까 참고들 하시기 바라고요. 그 얘기 뭐 여기서 다시 끄집어낼 일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러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현상이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은 아닐 것이고 공익이라는 입장에서 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겠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런 하인리히의 법칙을 진행시키는 그 주체들은 항상 자신들이 그러한 과정을 가고 있고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참 알만한 사람들일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길을 가지? 아마 인간이라는 불완전한 존재가 가지는 운명적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지적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개 그들은 그들을 향해서 눈을 흡뜨면서 쏘아붙이지요. 뭣도 모르면서. 실제로 우리 이 상황 속에서 그 언어가 나왔습니다. 뭣도 모르면서. 글쎄 모르는 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그렇게 충고하는 사람들이 뭣도 모르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뭣도 모르는 것 이상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아는 게 병인가 봅니다. 너무 사실을 본인들만 아는 것. 그것이 병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평안하길 빕니다.